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정화 씨, 67세.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세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내왔죠. 남편 박진수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왔고 정화는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도 부부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된 불륜 관계였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정화가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제 들켰네.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4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40년이니까 이제 지겨워.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남편의 말에 정화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이혼하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 당신이 잘못해놓고 이혼하자고. 잘못이 뭐가 있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화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큰딸 수진이가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정화는 자식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실망할까봐, 가정이 완전히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이 직접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엄마와 이혼할 거야.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면 돼. 자유롭게 살라니. 40년 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아온 정화에게는 자유라는 말이 오히려 두려웠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짐을 꾸려서 집을 나갔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는 남편을 보며 정화는 허탈했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 사라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며칠 동안 정화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정화를 계속 돌볼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러웠죠. 2주가 지났을 때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정화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은 후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이정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재산 분할 협상을 하고 각종 서류를 정리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들이라 어려웠지만 하나씩 해나가니 할만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정화는 집과 약간의 현금을 받았고 남편은 나머지 재산을 가져갔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게 허무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기보다 설렜어요. 정화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작은 분식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특히 떡볶이와 김밥 만들기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가게 하실 거예요? 큰딸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해볼까 해.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해야지. 이제는 누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잖아.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정화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동네에서 작은 상가를 얻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메뉴는 떡볶이, 김밥, 라면, 튀김 등 기본적인 분식류로 정했어요. 가게 이름은 정환의 분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것이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 보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가족 분량만 사던 장을 이제는 장사용으로 대량으로 사야 했거든요. 얼마나 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떡볶이 떡 얼마나 주세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3kg 정도. 시장 상인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조리법도 연구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 해주던 것과 장사용은 다르니까요. 양도 많고 간도 더 정확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어요. 개업 전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67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각오를 다졌습니다. 해보자, 이정화. 첫날 오전 10시, 정화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가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모든 게 준비됐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손님 한 명 없었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정화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초등학생 아이였어요. 네, 얼마나 매콤하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맵게 해주세요. 정화는 정성껏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간을 보고 또 보면서 최고의 맛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여기 떡볶이 나왔어요. 우와, 맛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화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첫 손님을 보내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이 몇 명씩 와서 떡볶이와 라면을 사 먹었고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김밥을 사가곤 했어요.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김밥도 정성스럽게 싸시네요. 깔끔하고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뭘 먹을까? 떡볶이랑 김밥 하나씩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40년 동안 자식들만 돌보다가 이제는 동네 아이들까지 챙기게 된 거죠.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아주머니, 라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라면을 끓여드리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계란도 넣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서비스예요. 정화는 계란을 넣어 더 맛있게 해드렸어요. 고맙네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그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오셨고 정화는 항상 조금씩 더 챙겨드렸어요.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익도 생활하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보람있었어요. 엄마, 가게 잘 되네요.
둘째 아들 민수가 가게에 놀러와서 말했어요. 응, 다행히 단골들이 생겨서. 엄마가 이렇게 장사 수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할만하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화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운영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진 거예요. 매일 저녁 남은 음식들이 아까웠는데 이걸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화는 김밥과 따뜻한 국물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세요? 분식집 하는 이정화예요. 음식 좀 갖다 드리려고요. 어머나, 고마워라.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화도 행복했어요.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외로워하신다는 것도요. 할머니들, 저희 가게에 놀러 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면 돼요. 정화는 가게를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차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가게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오후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는 또 다른 활기가 넘쳤어요. 이 가게가 동네 사랑방 같네.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화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정화의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부녀회에서 정화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봉사상을 드리려고 해요. 봉사상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챙겨주시고 동네 아이들도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그래도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요. 시상식 자리에서 정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정화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네를 위해 계속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니.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화는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어요. 요리 실력도 생각보다 뛰어났고 사업 수완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남편 뒤에 가려져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2년이 지난 지금 정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네 어른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자식들도 변화된 정화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래. 요즘 매일이 즐거워서 그런가 봐. 이혼하시길 잘했나 봐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네요. 자식들의 말에 정화는 웃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정화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배신이 아팠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67세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를 받아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정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고, 동네 사람들은 정화를 보며 삶의 의미를 되돌아봤어요. 정화 사장님 보면서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정화의 가게는 단순한 분식집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정화 씨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여러분만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